네, 안녕하십니까. 구글 오피스 제대로 배우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강부터는 이제 슬슬 오피스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구글 독스입니다. 자, 구글 독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웹 오피스 종류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 간단하게 독스로 들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도스를 약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2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 강의를 조금씩 세분화를 시켜서 쪼개놓기는 했지만 그 쪼개놓은 강의는 시간상 별로 되지 않아서 그 그냥 쭉 한 번에 이어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약간 좀 꼬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서요. 좀 세분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부록 폴더에 부록 메모장에다가 적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독스가 뭔지 한번 이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 시리즈라고 해서 한글 2016이랑 2020 같은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리즈랑 같은 문서 작성 앱, 즉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단 구글 오피스는 웹 오피스이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웹 안에서만 활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구글 독스를 간단하게 이론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시다시피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OLE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OLE가 뭐냐면 이제 표나 그림이나 차트 같은 영상 같은 이런 그 미디어 같은 개체라고 하는데, 그런 개체 등을 삽입하는 것을 OLE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이죠. 양식은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저기 구글 오피스 쪽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고급적으로 제가 조금 뭔가 편집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스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조금은 더 괜찮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글 독스 들어가는 방법부터 해서 독스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로그인은 꼭 해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메뉴 열으신 다음에 앱 목록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문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쪽을 눌러서 독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들은 좀 지우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독스의 첫 화면이고요. 독스가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위에 제목 표시 쪽에 독스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초반, 초기 화면이고요. 검색 쪽도 있고 문서의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피스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새 문서 시작이라고 해서 제가 좀 경계선을 좀 그어 놓자면 이렇게 약간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것을 누르면 새 문서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나오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템플릿이라고 해서 양식입니다. 아마 한 3강 정도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인데, 이쪽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네, 이쪽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식을 이렇게 제가 편집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백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템플릿 갤러리는 제가 이제 템플릿에 대한 양식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끔 좀 넓은 화면으로 좀 해놓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최근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새 문서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저장을 하거나 제가 뭔가 다뤘다 싶으면 여기 최근 문서의 목록으로 쫙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에 편집하는 한 거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반 화면이 나오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한 번씩 영상 멈춰 가시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이렇게 독스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용어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이렇게 뭔가 그 자처럼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7, 6, 5, 4, 3 이렇게 있는 거. 위에도 있죠. 이런 것을 통상 그냥 눈금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디서부터 글자를 썼는지에 대한 표시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에 보시면 문서 홈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것은 이제 나가는 것을 말하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목 없는 문서라고 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이 문서가 이름이 만약에 뭐 이력서였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력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제가 무언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저장이 됨으로써 제가 만약에 문서 홈으로 가서 최근 문서 쪽에 보시면 이력서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누르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별표가 있는데, 별표는 이제 즐겨찾기 같은 거죠. 만약에 문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별표를 누르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은 뭐 풀어주거나 다시 한번 해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동은요, 이 지금 하고 있는 문서를 어디로 이동할지를 고르는 건데, 이것은 구글 드라이브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서 상태 확인은 저장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댓글 기록이라고 해서요. 제가 만약에 이 문서를 만약에 공유를 시켰다고 했을 때 이 문서에 대한 댓글도 바로바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는 나에게만 지금 할지 아니면은 이 파일을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볼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템플릿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 계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 계정은 나오겠고 밑에 있는 캘린더랑 킵이랑 할 일 목록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그 다음에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도구, 부가 기능, 도움말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필수 기능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공유 버튼 똑같은 거 있고 새 문서는 이제 다른 것들 사용할 수 있겠고 열기와 사본 만들기, 사본 만들기는 복사본이고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다운로드를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장점을 제가 쓸게요. 그래서 이제 웹 독스는 이제 사실은 웹 오피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장점이 뭐냐면 내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만약에 나는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거 웹에서만 쓰이지 않고 내가 PDF 같은 것들로 바로 다운로드를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용성정한 버전 기록은 그냥 냅두시고요. 이름 바꾸기는 이렇게 여기 이름 바꾸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동과 뭐 바로가기 추가 휴통 이동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뜻인지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인쇄도 할 수 있는 점이 좀 큽니다. 자, 수정은 보시다시피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고 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활용하실 때 많이 쓰이고 보기는 이제 뭐 눈금자를 표시할지 뭘 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영상 멈추시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뜻인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삽입은 이제 저는 이제 3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식을 이용한 독스 작성을 할 때 여기서 한번 다 눌러보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서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글자 모양 같은 것들이나 문단 모양 같은 것들을 서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구 같은 것들은 이제 맞춤법을 검사를 하거나 단어 수나 제한된 수정 사항 검토 같은 것들, 뭐 탐색과 사전 번역하는 것도 있고 확률 설정 같은 것도 있네요. 뭔가 이제 뭐 교정하는 것도 있고 뭐 목록 감지나 따옴표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일단 도움말은 그냥 뭐 독스를 사용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약관 같은 거 보고 싶으실 때는 도움말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메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실행 취소와 재실행, 인쇄, 맞춤법, 서식 복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식이랑 도구, 부가기능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메뉴를 모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일단 메뉴를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절 애국가를 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커서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 1절 해가지고 다 치고 한번 오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타이핑 연습하듯이 한 시간 한 1, 2분 정도 잡아주시고 애국가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작성하고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애국가를 한번 적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키보드를 이용해서 아무런 서식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만 쳐서 이제 이렇게 애국가를 1절을 적어 놨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만약에 서식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만약에 이렇게 뭐 마우스로 쭉 블럭
효과라고 하죠. 블록 효과를 잡아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그냥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한다는 둥, 글자를 조금 더 키운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식 지정해 줄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저희가 이제 뭘 잡을 때마다 오른쪽에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약간의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적은 이 글자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지금 제 계정으로 제가 적는 거라서 이제 저가 이제 관리자긴 때문에 저가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긴다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댓글을 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좀 노란색으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겠고 링크도 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네모나게 잡아준 거에 있어서는 댓글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누를 때는 좀 바깥으로 나가죠. 제가 만약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댓글이다라고 표시도 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댓글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잡게 되면 두 번째 것도 있는데, 수정 제한이라고 해서 제한 모드라고 해가지고 뭐 수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떨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한 표시를 다시 한번 수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간단하게 또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뭐 엔터키를 쳐서 줄 띄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적으시다가 영어로 바꾸는 것도 아실 거고, 숫자 적는 거 아실 건데, 혹시 특수 문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자음과 한자 키를 이용해서 많이들 씁니다. 예를 들어 미음을 친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기호표가 뜨면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미지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수 문자라고 기호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좀 불편하실 분들은 저처럼 이제 자음이랑 한자 키 눌러서 기업 한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호를 쓸 수가 있고, 뭐 니은 한자 이런 식으로 또 기호를 쓸 수가 있고요. 편하신 대로 특수 문자도 입력하시면서 좀 이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간단한 작성이고 화면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여기 확대 축소라고 100%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축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시면 인터넷 창 자체가 커지고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크게 종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 키를 하시는 건 좀 불편하시니까 여기 있는 걸로 가지고 조금 크게 보거나 작게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또한 쭉 가시다 보면은 링크 삽입, 댓글 추가, 이미지 삽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삽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주의사항까지가 아니고 유의사항으로 할게요. 보통 이제 그냥 제목 표시줄과 리본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고 여기 리본 메뉴라고 할게요. 제목 표시줄에 있는 기능 일부는, 제목 표시줄 일부 기능은 이제 리본 메뉴에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것들만 리본 메뉴 가시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좀 디테일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제목 표시줄에 있는 메뉴들을 누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넘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정렬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렬은 저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정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쪽에 있잖아요. 이거를 가운데 하면 요것만 가운데가 됩니다. 만약에 전체를 다 잡고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이것도 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줄간격은 서식 이용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때 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불편함 없이 간단하게 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항상 영상 멈추시고 몇 번씩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제가 다음에 뭘 알려드릴 때 아마 조금 더 적응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문서 홈 쪽으로 가면은요,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거 그대로 여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나가줘도 저장은 알아서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 문서 쪽에서 이렇게 목록 보기나 그냥 보기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한 이제 파일 열기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눌러서 여니까요. 여기서 이제 삭제 같은 거 해주시고 휴지통으로 이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눌러보시면 아마 다 이해되실 부분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 때는 이제 구글 독스에 대한 간단한 작성 방법을 알아봤고요. 3강에서는요. 독스 두 번째로서 각종 서식, 즉 아까 전에 보셨듯이 약간 조금 많이 알려드릴 거고, 간단하게 이제 뭔가 이제 그 표도 넣고 그림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좀 이쁘게 한번 더 꾸며보도록 할 겁니다. 자, 2강에서는 간단한 문서 활용 알아봤고, 3강에서는 각종 다양한 서식을 통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강의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